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10월 24일 토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공개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 또는 주식창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토요일 오전 9시에 녹화를 하고, 이건 생방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전 9시에 녹화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현재 녹화 시간 이후의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 신청하시고 꼭 알림 기능 설정하셔야 저희가 월요일 야간 반상회나 또 긴급하게 공개방송 진행, 생방송 진행할 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이런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저평가 황금바닥으로 승부 볼 때,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 얼굴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오늘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 세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밤 야간 반상회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죠.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주식으로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낚시를 잘하면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 정말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시기도 있고요. 진통의 시기도 있고요. 또 기다려야 되는 시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라는 것이 길게 멀리 할 수, 왜? 잠깐 하다가 뭐 손실 나서 그만하신 분들도 있고, 야, 이거 피곤해서는 못하겠어. 그죠?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 방식을 공개해 드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죽인다는 게 뭐 저 세상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피곤한 거죠. 그죠? 예, 주식시장은 항상 피곤합니다. 왜? 돈이 따라붙으니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뭐든 돈이라는 게 붙으면 사실 피곤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주식 투자도 내가 칼자루를 쥔 것처럼 칼끝을 잡고 휘둘리는 게 아니라 칼자루를 잡고 휘둘리는 것처럼, 그렇죠? 여유 있게 조바심 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참여하시고, 이 참여 방법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유튜브 이현상의 황금바닥 채널이 있죠.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제 채널에 오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구독자 5만 명 넘은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채널 오셔가지고 여기 구독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더라? 뭐 구독, 그리고 뭐 알림 뭐 이런 거 해두시면 되고요. 또 오셔가지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못다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월요일 밤 야간 반상회 때 종합적으로, 그때는 좀 생방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요 세 가지 제가 얘기해 드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한 주간 이제 어떻게 됐는데 주말 어떻게 끝났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죠? 물론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인, 오늘 방송 핵심은 이겁니다. 네. 1번부터 3번 종목군 그룹핑 전략이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최근 시장에 이 지금 지지부진한 이 시장, 그리고 변동 커서 장중에 낙폭 톡하고 뭐 이런 시장, 코스닥도 계속 밀리고 있는 이런 시장, 하지만 반면에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애죠.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지역 그룹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역 그룹핑.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 지수를 이렇게
산정해 놓은 거 쭉 전국적으로 보시면 일정 지역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핑을 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종목 그룹핑을 좀 해두는 게 여러분들이 나는 은행주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뭐 부품주를 가지고 있어. 난 전기차주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엔터주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화학주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나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난 네이버 카카오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제가 1번에서 3번 종목군으로, 그죠? 그룹핑을 해드리고 이에 따른 전략을 오늘 드릴 테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 될 거니까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둬야 할 황금바닥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에 또 공개 해드렸던 은행주도 뭐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KB금융 후속으로 신한지주 또 주말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뭐 보험주도 사야 되는 이유도 올려드리고 뭐 그 외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군들 몇 가지 더 새롭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자, 해외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요거는 다우존스 산업 지수입니다. 예. 그죠? 다우지수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무슨 호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예. 자, 지금부터 약 한 40분 정도 진행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못다한 내용은 월요일 밤 야간 반상회 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신선한 호재가 있냐? 없어요. 주식시장 기대감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기대감 꺼지면 좀 빠지고.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미중시에서 가장 이슈가 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 대선에서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이 두 사람의 격차가 경합지에서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 격차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조 바이든 효과를 누렸던 종목군들이 쉴 거라는 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죠. 왜? 더 벌어지지 않는다, 줄어들었다. 근데 경합지에서 줄어들고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골치 아프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조 바이든이 확고하게 우세를 해서, 그죠? 확고하게 우세를 해서 조 바이든이 승리로 가는 이 그림이면, 사실은 어차피 그 친구가 되니까 뭐 법인세를 28% 올리고 뭐 이런 게 신선한 악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정책 관련한 종목군들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흐름 같이 연동돼서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지지율 격차 줄어드니까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왜? 누가 이길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죠? 당분간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더 혼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추가 부양책. 지금 민주당이 2.2조 달러, 그 다음에 공화당이 지금 1.6조 달러인가요?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주중에 뭐 협상 타결이 곧 임박했다, 뭐 이렇게 립 서비스를 좀 하고, 상대방 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내용이면 뭐 우리랑 똑같죠. 매체에서 막 보도하고 뭐 조만간 이제 타결이 됩니다. 뭐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야, 지금 안 좋습니다. 대선 전에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만 돼도. 그러죠? 그들도 기사 장사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우리 선거에 유리할지, 그래서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나한테 어떤 시점에 가서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죠? 선거 전에 뭐 전격적으로 저는 뭐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고 징역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정도? 그래서 뭐 아마 그것이 이제 뭐 대선 전에 합의가 되면 뭐 호재가 되겠고요. 그죠? 아무튼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어? 뭐 방향을 못 잡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고요.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끌고 올라온 기술주들은 주말에 혼조였습니다. 테슬라는 조금 밀렸고요.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이나 뭐 또 뭐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애들, 알파벳이나 이런 애들은 뭐 강보합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종목군들 모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흐름만 보는 거죠. 자, 반대의 영역 종목군들을 제가 최근에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도 좀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폭망한 애들이 여럿 있는데 뭐 우리랑 비슷하겠죠. 뭐 예를 들어 은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CT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닥을 만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바닥을 만들고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US 뱅코프, 그러니까 US 뱅코프 최근에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뭐 이런 거 제가 지난 5월달이 여기에요. 워렌 버핏은 미국 은행주를 팔았다. 물론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뭐 은행이 그냥 은행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난 5월달에 KB금융을 여러분들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이때 뭐 미국 주식도 은행주들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은행주 살 수 있냐? 살 수 있어요. US 뱅코프 살 수 있습니다. 뭐 특징적인 종목군도 뭐 키코프 같은 애들도, 그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한번 보시면, 델타, 델타 에어라인 보니까 뭐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조금 이른 감은 있어도 결국에 쓰러지진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공화당도 항공업종 지원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실래요? 아무도 뭐 건드리진 않았겠지만 대한항공도 최근에 화살표 보이시죠? 이거 얼마입니까? 18,000원에서 18,500원, 19,000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를 계속 매수해 두시라고, 그죠? 뭐랑 같이 모두 투어 여행주하고 같이. 실제로 저희는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매도 사인은 저는 안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일매일 사두시라고 그랬고요. 그죠? 매도 사인 안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요때 야간 반상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죠? 뭐 대한항공하고 모두투어도 한번 보실래요? 모두투어도 그때 여기입니다. 대한항공이랑 같이 화살표 보이시죠? 제가 계속해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사모아 두시고 장기 투자하시라고. 왜? 어차피 쓰러질 여행사들은 다 쓰러졌고요. 이제 남는 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뭐 그래요. 국내 증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저는 미국 대선전, 그래서 제가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나눈 게 그거가 좀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는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견조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더 하락하고 있지 않고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상위 종목군들 좀 견조합니다. 물론 최근에 수급, 외국인들이 주식을 삽니까? 주말에 조금 샀죠? 뭐 찔끔찔끔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뭐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난 3월달이 여기죠. 그죠? 3월달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 랠리를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게임 NC소프트, 뭐 이런, 그죠? 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그죠? 끌고 왔단 말이에요. 대형주, 거래소 대형주들 중에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걔들이 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해드릴 1번 그룹은 걔네들이 1번 그룹이에요. 자, 어찌됐든 지금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거면 진작에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여기에 이번 주 솔직히 22일에서 23일 22일 그 국정감사, 기재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또 원칙을 고수하시면서 기존 입장의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었던 뭐 있습니다. 예, 좀 아쉽긴 하나 아무튼 뭐 그래요. 이거는 코스닥인데요. 그렇다고 코스닥도 깨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면서 세 가지인데, 반전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빅히트가 굉장히 상당한 실망을 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다시 붐을 일으키고 동학개미들 불쏘시개로 다시 쑤시려면 빅히트가 반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차라리 지수가 떨어져서 800까지 또는 800 이하로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모멘텀은 없어도 가격 메리스로, 그죠? 코스닥 반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미국 대선 끝나는 거예요. 누가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인데 뭐 가장 근접한 건 뭐냐, 800 근처에 지금 807포인트거든요. 그죠? 807포인트. 가장 근접한 건 800선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800선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저가 매수도 며칠 전에 들어왔었던 거잖아요. 이게 화요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800이나 800 깨지면 저가 매수 들어오는 구조로 일단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늘어져 있는 시장에서 뭐 진짜 뭐 보약이라도 한 채 매겨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고 싶지만 일단 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면 사실 모멘텀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없어. 그 다음에 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뭐 사실 개인 투자자하고요, 외국인 투자자하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뭐 랠리를 이끌거나 그러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 힘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급도 사실은 지금 뭐 일관성 있게 들어오는 뭐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왜? 얘네들 자금은 뭔가 불확실하면 안 들어와요. 그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더 용감하고 개인 투자들이 더 용감한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평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랠리를 보였던 고평가 종목군들 있죠. 그래서 저평가 종목으로 자꾸 옮겨갈 거라고 그랬죠. 왜? 어디서부터? 시장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저 같아도 제가 운영하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엄청나게 올랐던 고평가 종목을 더 사서, 비싸게 더 사서, 그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난 안 할 것 같습니다. 난 저평가되고 싸게 살 수 있는 거,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난 그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저한테 아니 왜 5G 같은 거 안 합니까?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뭐 한 달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비싸서 안 합니다. 수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어요. 한 3000% 올랐어요. 수년 동안 쉬지도 않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 방 쉬었어. 이런 자리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비싸서 안 한다는 거. 그러면 얘는 일단 배제하는 거야, 이쪽은.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고평가된 게 저평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목군들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 게 증시 전망은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까지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연속성을 갖고 이렇게 바닥주들 같은 거, 제가 바닥주로 얘기해드렸던 뭐 황금 바닥주들, 거래소에 이런 애들 연속성을 갖고 그나마 이제 올라옵니다. 왜? 그동안에 상당히 소외받았고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그 외에 먼저 시장을 선도했던 거래소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잘 못 움직여요. 그런데 증시가 갭상승 출발하면 약해지지, 전강 후약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상승 출발하고 갭이 크면 무조건 음봉 나오는 경우가, 특히 코스닥 갭상승해서 음봉 맞은 거고요. 갭상승해서 음봉 맞은 거고요. 보합 출발했다 음봉 맞은 거고, 갭상승해서 음봉 맞은 거고요. 아침에 갭상승해서 음봉 맞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예, 이날도 주말장도 갭상승해서 음봉 맞은 거, 막 그렇습니다. 여유를 갖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기운 내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위기, 물론 저희 바닥주들은 굉장히 좋아요. 참 신기하게. 근데 이 위기를 좀 이겨낼 수 있게끔 제가 복주머니 이제 한 가지를 또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일 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 매매 지수를 가지고 그룹핑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 대선 전에 불확실성의 국내 증시는 현재 박스권 기간 조정의 구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는 세 가지 종목군으로 그룹핑을 하고 현재 같은 흐름과 향후 같은 흐름을 묶어서 대응하시면 현재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그룹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흐름을 보일 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1번, 2번, 3번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언제쯤 오를 것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이 방송 보시면서 알아주시면 돼요. 어제는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요.
뭐 화면에는 별론데 그래서 몸이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부어가지고요.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뭐 몸짱이 되는 것도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운동을 좀 많이 했더니 이게 뭐 다 뭉쳤는지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풀어주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1번 종목군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지난 반년 동안 거래소 종목이에요. 이거는 물론 코스닥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시젠, 신풍제약 이런 거는 얘기 꺼낼 것도 없어요. 난 안 해.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코로나 국면 뭐 그런 비슷한 류들, 예. 코로나 국면 지난 반년간 거래소의 주도 종목 아까 얘기했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난 지금 카카오 네이버를 가지고 자꾸 매매를 하려는 분들 이해가 안 돼요. 안 움직인다고요. 안 올라. 거기다가 싸지도 않아요. 그죠? 예. 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은 코로나 때문에 이미 반영을 한 거고요. 올라왔어요. 여기서 더 갈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돼요. 자,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뭐 소위 언택 관련해서 뭐 카카오 대장주, 네이버도 있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라인, 뭐 현대차는 좀 덜해요. 근데 그냥 제가 1번 그룹에 넣었어요. 현대차 물론 글로비스나 뭐 좀 다르긴 한데, 하지만 뭐 최근에 현대차는 저는 이번에 충당금 싸서 그 악재 됐을 때 오히려 다음날 매수하시라고 해서 저가를 잘 잡으셨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뭐 NC소프트도 있고 뭐 그런 애들이 다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1번 종목군들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1번 종목군들 솔직히 현대차 라인 빼고 지금 제자리 정도를 아마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카카오, 제가 카카오를 안 한다는 거는 제가 이미 한두 달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뭐 사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저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솔직히 30만원 정도 초반에 가면 뭐 반전해서 먹을 폭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4배 올라서 저는 안 봅니다. 예. 그냥 근데 아무튼 이런 애들이 1번 그룹이에요. 물론 이만큼 떨어지고 하면 이제 오르기도 하고, 미국 대선 끝나고 시장이 다시 또 반전이 시작이 되면 반등도 나오고 오를 수도 있지만 이전 고점 넘을 수 있을까? 의문이고 뭐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1번 그룹이에요. 미리 먼저 올랐던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냐, 네이버도 1번 그룹이에요. 작년부터 해서 작년 10만원 초반부터 해서 35만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제가 네이버 아무리 좋아도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자, 이 종목은 한 이 정도 가격이나 25만원 정도 되면 저는 먹을 폭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지금 아니 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뭐 강하게 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수자들이 강하게 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증시가 뭐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뭐 실망도 했고 그죠? 미국 대선 불확실성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걸 자꾸 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지 마세요. 뭐 추가도 할 필요 없어요. 뭐 많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시장이 진짜 불확실성 해소하든지. 뭐 또 뭐 있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여긴 안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예. 하지만 뭐 좀 더 떨어지면 저가 메타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요. 솔직히 셀트리온 라인도 조금 그렇긴 해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죠? 예, 뭐 조금 다르게 봅니다. 또 뭐냐, LG화학 한번 보십시오. LG. 자,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점이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앉았는데 지금은 뭐냐, 늘어지는 시기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급하게 시세가, 물론 나는 틀릴 수 있어요. 제 예측은 틀릴 수도 있어. 돌멩이만 던지지 마세요. 예, 틀려도. 틀렸을 때 이렇게 잘 다독이시고 더 응원해 주십시오. 예. 근데 보통 다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은 늘어지는 시기라고요. 늘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뭐 가격 조정이 더 깊게 올 수도 있는데 옆으로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뭐 삼성 SDI 제 장기 장투하고 이쪽에서 얘기해 드렸죠. 삼성 SDI도
뭐 이렇게 그냥 박스권에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급하게 사야 될 이유도 아닌 거고, 여러분들이 급하게 산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1번 그룹은 반전의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이 끝나야 반전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뭐 조 바이든이 승리하든 트럼프가 승리하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서 자, 이번 마지막, 아니면 뭐 시장이 뭐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늘어져 있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1번 그룹은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대차 라인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조금 얘기가 좀 다른 애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솔직히 근데 현대차도 여기서 뭐 더 튀어 올라가면, 아시죠? 좀 이따 한번 봐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1번 그룹은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갖고 관망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더 들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리해야 될지, 추가 포인트는 어디에 될지, 그거는 미국 대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보세요. 현대차 라인만 한번 볼게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6만원, 7만원, 8만원대, 그리고 여기 9만원, 10만원대 10년 만에 기회 온 거니까 장투하시라고. 저도 지금껏 장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얘기했습니다. 뭐 사람들은 막 18만원, 19만원에서 막 앞으로도 뭐 100만원 갈 거고 50만원 갈 거니까 사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안 사라고 안 해요.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지. 그런데 최근에 충당금 문제로 해서 이렇게 급락을 한 적이 있죠. 바로 여기 요 날입니다. 화요일 날인가? 요 날은 시가부터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16만원 아래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최소한 이렇게 먹을 포크 이상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뭐 기아차, 어차피 이번 분기 기아차도 10년 만에 옮기다 그래갖고 제가 4월 9일이 4월 9일이에요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뭐 3만원대 여기죠. 예. 현대차로는 10만원이 되겠죠. 7월달 장투, 지금 장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 5만원대에는 솔직히 뭐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이번에 충당금 문제로 해서 화요일날 급락을 했다면 한 8% 떨어졌단 말이야. 이 시가부터 사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야? 45,000원 아래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요. 그죠? 뭐 5만원 이상 가면 뭐 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요거 약간 예외가 있는데, 어찌됐든 1번 그룹주들은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제일 가장 견조한 놈은 요놈입니다. 그죠? 여기 뭐 NC소프트 같은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넥슨라인도 있을 수도 있고, 막 이건 다 1번으로 넣어야 돼요. 그럼 2번이 뭐냐? 2번 최근 한 2, 3개월, 또 아니면 최근 1개월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황금 바닥주들,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코로나 때 다 폭망한 애들, 상반기 시장이 주도 종목하고는 거리가 먼 애들, 소외받았던 애들. 하지만 잘 들으세요. 1번도 거래소고 2번 그룹도 거래소 그룹입니다. 그죠? 제가 사진 좀 내리고 볼게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 종목군도 대표적으로 이제 했는데 은행주들도 있고요.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것도 바닥 잡아들고 엄청나게 올랐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거의 뭐 100% 가까이 수익도 났고 아직도 홀딩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웃기죠.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아직도 그냥 계속 가시라고. 롯데케미칼 17만원대 바닥 잡아드리고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안 팔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뭐 이마트 바닥치고 최근에 바닥치고 올라온 롯데쇼핑 있고요. 뭐 기계 쪽에서는 현대건설기계 뭐 잘 많이 올라왔어요. 신세계 같은 거 아직 못 올라치면 바닥이고요. 대한항공 바닥 잡아드렸고, 여행, 항공여행, 그 다음에 뭐 IT파트에서 삼성 SDS, SK하이닉스도 75,000원, 뭐 8만원 아래에서 바닥이라고 얘기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외에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여러분들 섹터마다 이렇게 하나씩 한 거예요. 물론 다 제가 바닥을 잡아드린 애들이에요. 그죠? 은행주도 있고요. 여기 또 보험도 빠졌네. 보험. 최근에 보험주, 제가 어제 보험주 사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보험주도 한번 볼게요. 보험주, 은행주, KB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은행주 후속주로 신한지주 사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말에 또 많이 올랐대요. 보험주, 손해보험, 손보주들, 생보 쪽에서는 삼성생명, 손보 쪽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그죠? 주말에
좋았습니다. 화학주 대표적으로 롯데 케미칼하시라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수익을 드리고 있고 지금도 장투 중입니다. 철강 현대제철 사시라고 그래갖고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통 이마트 뭐 롯데쇼핑 그죠? 그 다음에 뭐 아직 덜 올린 신세계 같은 애 있고요. 기계 현대건설 기계 주가 많이 올랐죠. 견조합니다. 시장이 장중에 막 급락을 해도 항공 대한항공 많이 올랐죠. 모두 투어 많이 올랐죠. 중국 관련한 종목들도 여기 있습니다. 면세점 화장품 이런 애들 그리고 그 외에 바닥주들이 있어요. 이따가 또 제가 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 2번 종목군이 지금 시장에 그죠? 주인공들입니다. 이 불투명한 시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KB금융 KB금융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3만원 초반 지난 5월달입니다. 워렌 버핏이 은행주를 팔았다. 하지만 이현상이는 사들인다고 반대로 한다고 그랬죠. 금리 그죠? 더 떨어질 때는 없다. 근데 금리가 앞으로 오르게 된 시기까지 홀딩합니다. 경기가 안 좋았죠? 경기가 좋을 때까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드렸습니다. 이때가 3만원 초반이었고 지금 42,000원입니다.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KB금융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수익도 쏠쏠하고 굉장히 좋아. 이런 얘기 들었죠. 1억 투자해서 안전하게 또 뭐 진짜 1년에 한 20-30% 근데 20-30%는 이미 다 채워졌어요. 이 추세로 가면 한 50% 이상 수익 내 1억 투자했으면 5천 버는 거고 10억 투자했으면 5억 버는 거예요. 깔끔하게 KB금융 없어질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없어집니다. 절대 안 없어져.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 주중에 제가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죠. 무슨 영상을 올려드렸냐면 유튜브에 여기 영상 올려드렸어. 지난 5월부터 우리가 이제 KB금융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못했으면 은행주 쪽에서 신한주주 하면 되고 보험주 2개 공개해드렸습니다. 삼성화재하고 현대해상. 그렇죠? 그리고 이 영상 쭉 잘 보시면은 친절하게도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자신감 갖게 하시라고 그래서 위기 증시 황금바닥으로 정면 돌착을 해주고 황금바닥주도 이미 소개해드린 것도 많이 올랐고 새로 해드린 것도 많이 올랐어요. 이거 알아두시라고 황금바닥 덩어리 공부 좀 해두시라고 그죠? 예.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KB금융 후속으로 신한지주 최근에 신한지주는 제가 이제 KB금융 없는 분들은 여기 2만 뭐 한 8,000원대부터 해서 29,000원 정도 요즘 되는 것 같아요. 사두면 된다. 이 종목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했다고 치면 오르다가 악재 때문에 떨어졌죠. 유상증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라임이나 뭐 옵티머스 뭐 지금 뭐 많은 피해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사실 분쟁이 좀 있잖아요. 분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헤리티지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 분쟁 상품에 대한 충당금 이것이 뭐 사실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유상증자 더불어서 그렇게 좀 떨어졌던 건데 악재라는 게 신선하거나 식상하거라는 거죠. 신선합니까? 안 신선하다라고 그랬죠. 주가에 다 반영되면 끝이에요. 나중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주식을 사면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28,000원, 29,000원 주식 사시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사고 못 산 분들은 여기서 사라고. 그죠? 주말장 변동도 꼭 안 좋았는데 이미 주말에 4%나 튀어 올라갔어요. 이 동네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가만히 있는 구간이고요. 이 동네 어딘가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저 윗동네 어딘가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랫동네에서 머물러야 행복하게 주식을 할 수 있다고. 물론 불타는 주식이라고 그래서 황금바닥주는 중장기 바닥주, 불타는 주식은 이제 뭐 급등주도 여러분들이 뭐 선취매하고 급등하는 거 말고 하기 전에 단기 수익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아랫동네에서 돌고 윗동네로 가는 거면 그럼 윗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이 다 올려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다수의 주식을 하는 그들의 리그가 따로 있다라고. 그죠? 소위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제가 머무는 동네에는 없어요. 다 다른 동네에서 놀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만의 리그는 따로 있고 나만의 리그가 따로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은행주도 신한지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바닥이에요. 주봉 한번 볼까? 뭐 이래요. 주봉은 이래. 뭐 기껏 해봐 이번 주 바닥에서 양봉 하나 나온 거야. KB국명은 좀 달라요.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보험주 얘기 들었죠. 삼성생명, 이건 약간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단계 올랐다가 옆으로 늘어졌고 이렇게 되는데 뭐 요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요일날 영상 올려드리면서 삼성화재하고 손보주들, 현대해상하고, 그죠? 삼성화재하고 현대해상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 주니까 친절하게도 해두시라고. 바닥 주니까 해두시라고. 그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은행하고 보험주 저평가 매력 있다.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저평가를 벗어나고 있고 실적도 3분기에 대부분 좋아요. 여기에 배당 매력이라든지, 그죠? 뭐 등등등등. 일단 가장 재미난 거, 가장 매력적인 거는 싸다.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손보사 같은 경우는 실손보 구조 개편. 이게 원래 작년 연말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막 밀렸었는데 이번 달 27일 날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손해보험사들에게는 상당한 재료라는 거를, 그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 실손보험료 차등제 논의를 위해서 공청회 진행된다라는 27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청구 전산화도 입법을 준비 중인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뭐 이쪽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요거 유튜브 영상에 은행 보험주들 영상 올려드린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여전히 바닥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화재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좀 늘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종목만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늘어질 것 같고, 자세하게는 야간 반상회 때 할게요. 현대해상도 뭐 이렇게 거의 뭐 저점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은 2번 그룹에서 쭉쭉 말씀을 드리다가 아직 덜 오른 애들이 있으면 캐치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먼저 간 애들은 어쩔 수 없고, 예를 들어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바닥을 얘기해 드리고, 여러분들 저희도,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뭐 제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러지? 저하고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죠?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추천도 드리고 하지만 제 회원님들, 고객분들, 제 회원님들은 1000단위가 넘어요. 네. 들으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1000단위가 넘어요. 예. 자, 보시면 이 10만원대, 11만원대, 12만원대도, 뭐 나중에 13만원대도 하시라고 그랬죠. 22만원 찍었습니다. 거의 더블 이상 냈습니다. 더블, 100%. 하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파실 분들은 이런 데서 한 3분의 1 팔아서 다른 바닥주로 가면 되고, 뭐 절반 팔았다가 좀 빠지면 또 사서 하면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뭐 있었지? 저 롯데케미칼, 화학주 쪽에서 롯데케미칼 아무도 안 하더라. 하지만 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한 주도 안 팔고 가고 있어요. 그죠? 롯데케미칼, 제가 2014년 4분기하고 2015년 초반에 바닥주를 말씀을 드리고,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말씀을 드렸다는 게 17만원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가보시면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기 이런 영상이 있어요. 쭉 보시면 요거는 제가 최근에 LG화학을 매도해서 현대제철 또 글로비스 장기 투자하고 있는 거를 얘기해 드린 거고요. 여기 보십시오. 숨은 원석 황금바닥주 롯데케미칼.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 8월 달부터 여러분들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그 8월 달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최근에도 올 여름에 매수해서 내년 여름에 매도한다고, 1년 뒤에 보석된다라고 그랬죠.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17만원대부터 25만원, 24만 9천원인데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끌고, 이것도 기술이죠. 그죠? 기술이죠.
그 다음에 현대제철 얘기 드렸고, 지금 뭐 이마트 같은 것도 이미 올랐단 말이에요. 이마트, 그죠? 이마트는 뭐 지금은 저는 관심 없어요. 롯데 쇼핑, 그죠? 예, 지금 바닥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눌림목 정도 되고 있겠죠. 현대 건설 기계 파트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매각 이슈, 아니요, 두산그룹 쪽 구조조정하고 또 매각 이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두산그룹 전체 종목군들이 비슷하게 뭐 이렇게 저기 있는데, 현대건설기계 지금 24,000원대 26,000원대 되는데 지금 한 거의 한 3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는 지금 한 요 정도 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까 현대차 얘기하면서 기아차 얘기했는데, 현대모비스도 여전히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모비스 이 종목을 처음 바닥주로 말씀드린 게 지난 4월달이죠. 현대차, 기아차 사면서 현대모비스 사라고. 이때가 16만원, 17만원이었어요. 지금 24만원이고, 여기 19만원대도 하시라고 그랬고요. 하지만 지금도 뭐, 그죠? 예, 물론 바닥은 아니지만 아무튼 오른 게 좀 더디다. 그 다음에 신세계 같은 거, 신세계 이건 아직 바닥이죠. 신세계는 20만원 초반대는 바닥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샀는데 20만원 깨졌다, 무슨 큰일 납니까? 뭐 신세계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좀 더 사면 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호텔신라, 면세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호텔신라, 면세점 바닥입니다. 어찌됐든 코로나는 점차 줄어들면서 종식이 되면서 중국과의 교류는 시작이 되고, 지금 따이공들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죠. 한한령 해저 시진핑 방안은 저는 무조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온다는 뻥끝만 해도 내년 1분기에 내년 뭐 1분기 뭐 추진한다라는 얘기 뻥끝만 해도 중국주들은 확 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주들이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주들 중에서 못 오른 주식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주식들이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대한항공, 아까 얘기 들었죠, 그죠?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남들 관심 없을 때, 그죠? 예. 대한항공은 사실 처음 제가 얘기한 건 3월 달이에요. 여기 요거 지네요, 뭐 대한항공, 그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최근에는 여기 계속 사들이시라고 그랬어요. 얼마야? 18,000원대, 18,500원 막 그랬습니다. 지금 21,000원대입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냥 코로나 세상 이전에 그냥 제자리 갖다 놓는 거예요. 제자리는 얼마예요? 3만원입니다. 그죠? 3만원입니다. 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 진한 장투의 맛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여기 있죠. 지금 사서 1년 묻어두면 된다라고 했던 삼성 SDS. 예. 지금 이렇게 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데 뭐 부담 없죠. 이거 한 덩어리라는 얘기 들었죠. 바닥의 덩어리,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화장품도 있고 중국 관련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냐면 지금 전부 2번 그룹이에요. 2번 그룹. 그리고 3번 그룹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주말이니까 또 몇 가지 종목 얘기해 드릴게요. 2번 그룹입니다. 2번 그룹은 미국 대선 전에 지금 가장 견조하고 충격도 없는 동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 그룹은 뭐냐? 1, 2번 그룹은 거래소 종목이었는데 3번 그룹은 코스닥 종목군이에요. 코스닥 종목군. 최근에 낙폭이 있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수소차, 뭐 부품주, 반도체 관련한 뭐 소재주, 반도체 장비주, 뭐 엔터주, 풍력이 아니라 뭐 풍력주, 태양광, 그죠? 뭐 친환경, 신재생, 뭐 이런 쪽, 뭐 게임, 거의 대부분의 코스닥, 여기에 뭐 바이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바이오도 여기 나와요. 바이오. 뭐 이런 애들도 코스닥은 전부 다, 왜? 코스닥은 거의 대부분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 엔터주 쪽에서 뭐 뭘 가지고 있어, 나는 뭐 장비주 쪽에서 뭘 가지고 있어, 난 부품 쪽에 뭘 가지고 있어, 야, 나 2차 전지 쪽에서 뭐 LNF를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고 뭐 포스코 케미칼.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스코 케미칼은 거래소 종목이지만 이쪽 3번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야, 풍력주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당연하죠.
태양광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오르다가 좋았다가 좀 밀려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조 바이든이 쭉 월등하게 지지율이 앞서 있을 때는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 아마 미국 대선 전에 계속 조 바이든 관련해서 뭐 푸시가 되는 종목들은 막 이렇게 올라갈 텐데, 지금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지 않고 줄어들고 경합주에서 줄어들고,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번 그룹주들이 오를 수 있겠어? 못 올라. 그러니까 3번 그룹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같이 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800하고 800선 아래에서는 저는 저들 종목군들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세게 연속성을 갖고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800이나 800 아래에서는 발을 담글 수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거는 어쩌면 미국 대선 이후나 아니면 미국의 추가 부양책, 아마 추가 부양책 합의 뭐 이렇게 되면 한번 세게 오르겠지만 연속성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이고요. 결국에 큰 판은 거기까지 끌고 가야 돼요. 지금은 바닥주로 누리고, 그죠? 그때 누가 되느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들 종목군들, 또 코스닥 종목군들, 또 아까 1번 그룹 종목군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1번은 그렇습니다. 매수할 분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치면 지금은 어떻게 돼? 이미 800선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추격 매도 해야 돼요? 그거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굴곡을 겪고, 저는 뭐 어마어마하죠. 저는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긴 사람이라서 죽기 전에 본다는 필름도 2번이나 본 사람이에요. 저의 스토리를 들으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주식, 돈 가지고 하는 게임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유,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끊어낼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은 뭐 이미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데미지가 있으면 조금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지금은 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도 좀 합니다. 가만히. 왜? 만약에 내가 수익이 좀 많이 났어. 좀 많이 수익 폭이 좀 줄었어요. 반면에 또 손실이 좀 났어. 그래서 빨리 팔고 싶어. 손실을. 근데 팔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팔고 나면 다음날 다시 또 뭔가를 또 사게 되고, 아니면 복수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꾸 발을 또 담그고, 그러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어차피 한번 진판이고 한 대 맞아가지고 누가 주먹질만 하려고 해도 눈이 감겨요. 겁나고. 그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죠? 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시장이고 변동이 크고 하는 시장에서 비가 오고 있고 가랑비도 그냥 주룩주룩 내려가는데 비 한 방울 안 받는 사람은 없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부분, 제가 저울의 논리 얘기하면서 황금바닥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그들 종목군들 굉장히 편하게 투자하고 있고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 또 멀리 또 가려고 팔지도 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코스닥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엔터주 같은 것도 있고, 뭐 아까 부품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있어요. 걔들은, 그죠? 물론 저 밑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수익폭이 많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팔았다가 다시 시작한 분들 중에서 뭐 본전인 분들도, 이번 주에 사들인 분들도 있어요. 발만 담그시라고 그랬지, 낚싯대 던지듯이. 근데 손실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를 손실 났다고 해서 뭐 다 팔고 끝내고, 그죠?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돈은 벌 수가 없고 주식으로 이길 수도 없어요. 그죠? 예. 제가 그런 얘기했죠. 왜 개미냐? 나뭇잎에 이렇게 나뭇잎이 있습니다. 개미들이 올라있는데 그냥 툭툭 털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안전벨트를 매시든지 뭐 네, 외면하고 계시든지 아무튼 가만히 계시고요. 세 번째는 추가 포인트를 잡을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 잡고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한다고 해서 오르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급하게 산다고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저가에 산다고 해도요, 연속성을 갖고 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냅두세요. 어디까지? 미국 대선 끝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뭐 가을 단풍 여행이나 다녀오시든지, 그죠? 조금 놔두세요. 3번 그룹은. 그래서 이 3번 그룹은 뭐 사실 뭐 소위 차트를 일일이 다 안 봐도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3번 그룹 주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전략적으로 이 중에서 저도 이번 주 찔끔찔끔 발을 담그시라는 종목군들이 있긴 해요. 그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뭐 여기서 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고 해도 연속성을 갖고 쭉 밀고 가는 시장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 호재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돼서 미국 시장이 갑자기, 하지만 그것도 랠리가 나올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단발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종목군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대선까지는 가만히 계십시오. 추가 매수 하려는 분들도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발을 담그시려는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800선 또 800 이하 조금씩 담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기억해 두시 800. 자, 그러면 오늘 종목군 얘기하기 전에 주말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이벤트를 한번 좀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한번 설명드리고 주목할 종목군들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하나 마저 보시죠. 미국 대선 전에는 2번 황금바닥주들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물론 뭐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국 대선 종료 후의 상황 변에 따라서 1번 그룹과 낙폭과대 가격 매립이 생기고 있는 3번 그룹이 본격적인 반등 포유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3번에 더 관심이 있기는 해요. 지금 왜? 그들이 코스닥이 최근에 급락하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죽어야 산다라는 거 머릿속에 잊은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기회가 될지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봐야 돼요. 상황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고 리뷰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말 이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식창이 한국경제TV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증권 앱이죠. 뭐 몇만? 100만이라고 그랬나? 예. 회원 만족도 1위, 회원수 1위. 이번 주말에는 황금 베팅 3개월, 황금 바닥주, 또 중장기 스윙, 그죠? 그 다음에 수급 박스 3개월 드리고요. 불타는 주식은 단기 매매하는 분들, 단기 스윙. 그래서 불타는 주식은 뭐냐면 황금 바닥주하고 좀 다르게, 근데 이 제가 만든 다 용어들이에요. 주식 투자 용어. 그래서 사실 상표 등록도 다 돼서 남들이 쓰질 못해. 황금 바닥주, 불타는 주식 뭐, 그죠? 근데 불타는 주식 급등주를 선취매하자 이거예요.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자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불타는 주식을 제가 요즘 매일 사인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바닥주는 사들이시라고 이제 사인을 드리는데, 불타는 주식은 솔직히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세면서 뭔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그런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은 매일 사인 드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조급하신 분들, 매일 뭐 매매 안 하고 단기 매매 안 해도 안 하면 큰일 나는 분들은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꼭 해야 될 때만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황금 베팅 3개월, 수급박스 3개월, 불타는 주식 3개월 해갖고 66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요거 황금 베팅 카카오톡으로 제가 종목 사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게 수급박스 있죠. 수급박스도 3개월 무료니까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수급박스 가보시면요, 보세요. 이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죄송하게도 아이폰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푸시 나가면 이제 여기 땅땅 떠요. 이렇게 뭐 그거 하면 게시물로 딱 옮겨져. 종목 추천은 카카오톡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가시보시면은 여기 전략들을 이렇게 제 종목 전략들을 쭉 올려드립니다. 뭐 직장인 분들 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편하게 하시는 분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급하게 막 샀다 팔았다 사세요 팔으세요 뭐 2%만 수익 나고 5%만 수익 내도 막 단타니까 빨리 파세요 빨리 파세요 손절하세요 막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번 주 일요일 자정 밤 12시까지만 진행하고요. ARS는 1668에 4386으로 1668에 4386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저를 사칭하는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카카오톡 통해서 뭐 종목 상담해준다 뭐 한다 해가지고 카톡으로 여러분들 유혹하고 거기서 이제 다른 거 투자하시라고 그러고 꼭 저처럼 저희 직원인 것처럼 저희는 카카오톡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카카오톡 채널이 하나 있어요. 17,000명 정도 되는 이현상 황금바다. 그거를 사칭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심지어 전화가 온다고 그래. 전화번호를 하고 전화가 온대. 전화번호 물어봐서 전화하면 저인 것처럼 전화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인 것처럼 회원가입도 받고 뭐 그런다고 조심하십시오. 저는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한국경제TV 와우넷 또는 주식창 그래서 통해서 하는 거 외에는 서비스 가입을 안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안 하고요. 요거 1668에 4386 체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무이자 6개월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요. 아까 제가 은행주 KB금융 신한지주 얘기했잖아요. 신한지주는 아직도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들어. 우리 그 양은블러 만점 종목 보니까 뭐 포스코 같은 애들도 뒤따라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저평가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저 현대제철로 갔던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기업은행 이런 애들도 모두 만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 신한지주입니다. 참고로 한 번씩 들어보세요. 신한지주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도 어때? 자금 들어오면서 뻥 터졌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쪽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기업은행도 어떻습니까? 은행주 오라고 있죠? 그죠? 제 말이 맞죠? 물론 1등은 KB금융이에요. 보험주 중에서 아까 다시 한번 삼성화재, 현대해상 그중에 삼성화재 저는 아직도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얘기는 야간반상에 때 할게요. 그리고 또 볼 게 뭐냐면 요거 SPC 삼립 사실 웬간한 음식료 관련한 종목군들이나 이런 쪽은 솔직히 주가가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뭐 농심이랄지 뭐 CJ 제일제당이랄지 아니면 풀무원이랄지 뭐 이런 애들은 이미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죠? 올랐어요. 근데 이 SPC 삼립은 지금 40만원대에서 지금 5만원대 왔다가 지금 68,000원 정도 되고 대부분 종목군들이 이렇게 큰 시세를 줬는데 얘는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블럭을 한번 보시면 메이저 자금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계속 빠진 걸로 보여지고 불쑥불쑥 요 가격 한 6만원을 전후로 해서는 찔끔찔끔 들어오는 것도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 조정은 대충 여기서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냐면 옆으로 늘어진 건데 거기서 변곡점이 중요하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그 자금은 어떻게 돼? 들어오고 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SPC 삼립은 이번 3분기 실적이 뭐 매출은 한 6천억 정도 보는 것 같아. 한번 볼까요? 예. 자, 여기 나오네.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4분기고요. 영업이익이 한 180, 그 다음에 올해 3월달에 이제 68로 줄었다가, 그죠? 여기 이제 순이익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2분기에 적자였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번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3, 4분기가 이렇게 좀 도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지금 얼마 보냐면요. 지금 이번 3분기 예상 매출이 6,170억 정도, 그죠? 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은 뭐 한 100억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억대에서 한 110억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영향도 좀 있었고, 그죠? 하는데 이거 코로나 피해주예요. 그 뭐 베이커리나 뭐 푸드 관련해서 또 뭐 이런 쪽에 좀 영향도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피해받았던 거. 그래서 저평가돼 있던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돌고 있다. 그래서 지금 SPC 삼립은 돌아서는 중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딱 봐도 부담은 없죠.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시면 사실 이제 뭔가 보통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쪽에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거는 이제 골프존. 사실 골프존은 여기 3월 달에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폭망했다가 주가가 좀 오르기는 했어요. 여기서 이제 더 한 단계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사실 지금입니다. 이번 3분기 골프존의 실적도 상당히 전망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좀 부진할 거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날씨 좋아가지고 뭡니까, 뭐 필드도 많이 나가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스크린 또 관련해서 좀 부담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워지고 있고, 그죠? 뭐 이거예요. 그리고 일단 예상보다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 2단계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이것 때문에 뭐 그때 한 2주인가 수도권에서 영업정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골프존에 한번 이걸 보실까요? 주가 흐름만 보시게 되면요, 여기는 빠졌죠. 어떻습니까? 자금이 계속 빠졌죠. 변화는 사실 여기서부터 있는 건데, 여기서 들어오고 찔끔찔끔 계속 들어오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은 어찌됐든 자금이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옆으로 박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번에 3분기 매출을 얼마 보냐면 한 700억대 봅니다. 700억대. 700억대. 이건 전년 동기로는 한 8%, 한 7, 8% 좀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지만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을 거다. 영업이익은 한 140억 정도 전망하고 있어요. 140억. 그죠? 요 정도. 이거는 전분기 대비해서 뭐 큰 적이 없는 거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자금이 스물스물 들고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갔어? 신세계. 요 종목은 요 종목은 여전히 바닥권이다. 이 종목과 호텔신라 뭐 이런 애들이 많은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잘 체크해 두십시오. 그렇죠?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종목도 몇 가지, 이번 주 중에도 좀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추가적으로 황금 바닥주, 이거는 한 번도 안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이요, 이거는 꼭 배워두세요. 이거는 한 1000만원짜리 강의 정도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구독자분들, 우리 단골 손님들에게 제가 주식으로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속 편하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 방법을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공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다루지 않았던 3번 그룹 코스닥 종목군들도 뭐 월요일장 보시고 그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주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국내 증시는 뭐 이렇게 충격받아서 출발하는 경우가 없어요. 플러스 출발하거나 보합 출발인데, 사실은 월요일 날도 만약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또 갭상승 크게 떠서 출발하게 되면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근히 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2번 그룹주들로 차근히 여러분들 쭉 쌓아 가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1번과 3번 쪽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잡을지를 잘 캐치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요거를 얘기 안 했네. 하나 더 얘기하는 거. 한미약. 제약주들 중에서 바닥주로 제가 한 종목을 딱 꼽아드린 게 대형제약사요. 올해 2020년 시세를 한 번도 못 준 종목. 왜 못 줬습니까? 응? 권리 반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악재. 하지만 다 악재가 끝났고, 최근에 기술 수출 소식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땐 앞으로 재료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보통 저 꼭대기에서는 재료가 만들어질 게 없어요. 왜? 기대감을 갖고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밑바닥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종목을 23만원대, 4만원, 5만원, 여기가 24만? 맞네. 23만원대 중후반부터 이제 23만원, 25만원, 26만원대 주식을 사서 여기 한 80% 정도 순간 튀어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요 정도 되고 있는데, 이 구간은 덩어리라는 얘기 드렸죠. 이 종목은 어떻게 2021년까지 끌고 가볼 만합니다. 당연히 이 얘기도 그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주말 이벤트 기다리시던 분들, 이거는 일요일 자정까지 진행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또 그리고 야간 반상회 때 요 강의 들으시러 꼭 오시고요.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 또 알림 기능 설정 안 해두신 분들은 알림 기능 설정해 두셔야, 그죠? 알림 기능 설정해 두셔야 그래야 제가 생방 열 때 여러분들 푸시 받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설정도 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